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이 높은 네트워크 장비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트워크 장비 섹터라고 하는 쪽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연초, 그 다음에 연말, 그 다음에 최근 저희가 계속 약간 좀 의견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저희 연초에 제가 약간 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예상보다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뭐 주가나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급변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한다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좀,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했을 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장비 섹터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저희 섹터랑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참고로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현재가 암흑기예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좋아진 시점이 또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좀 먼저 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 체크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일단 미국 통신사계사의 전반적인 투자 자체는 2분기 때 시작은 됩니다. 버라이즌 최근에 코멘트도 있었지만 실제로 투자 본격화되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가 버라이즌 외에 나머지 그 통신사들의 삼성전자가 다 벤더로 선정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 2월 달에 저희가 가능성을 언급드렸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젠 좀 일부 종목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각 개별 종목별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뭐 저희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시장은 일본하고 인도 시장이에요. 물론 유럽 시장 자체도 하반기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인도를 보자. 그래서 일본 통신사, 특히 뭐 라쿠텐도 저희가 이슈가 되겠지만 나머지 3개 통신사들도 투자가 조금 본격화 될 텐데, 다행히도 일본의 국산화 장비 이슈를 저희가 언급을 저번에 드렸죠. 근데 그거 관련돼서 후지전 이슈 관련된 인볼브가 좀 많이 돼 있는 업체, 그래서 KMW 같은 업체가 있겠고, 뭐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쿠텐 시장의 확대 관련된 뭐 이노아리스나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의 수주나 수혜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 시장 자체도 선벌지를 통해서 어쨌든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자료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6월에서 8월 정도 5G 벤더가 공식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빠르면 향후 1개월 안에 이게 좀 가시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 발표됐던 게 작년도 버라이즌 관련된 수주가 9월 달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 시장의 소문은 6월 말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인덱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달이 더 지난 9월 달에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서서히 4월 정도부터는 인도 릴라이언스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뻔한 얘기지만 공식 밴더 선정 이후에 물밑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문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기가주 관련된 이슈도 하반기부터는 좀 이슈가 되는데 현재부터 준비된 작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호재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C밴드 관련된 미국 주파수 경매, 그래서 소위 말해서 3기가헤르츠 대 후반대 주파수 경매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저희는 충분히 호재로서 작년도 가을에 작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발 호황제는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들었다. 근데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다시 한번 네트워크 장비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미국 관련된 숫자 자체가 안 나오는 거냐는 질문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버라이즌 관련돼서
실제로 수주받은 물량 자체가 이제 3월 정도부터는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2분기부 때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로 보시면 일부 종목들은 작년도보다는 2분기부터 숫자는 잘 나올 거예요. 다만 저희 네트워크 장비 업종의 특성상 매출에 대한 성과보다는 수주 성과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항상 강조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사실은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은 약간 개선되는 양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정도부터는 되게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 국산화 장비 관련돼서 조금 덧붙여드리면 일본이 이제 2년 전에 했던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를 저번 리포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본 자국 장비로 5G 구축할 때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산 업체들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 로컬 업체인 후지츠나 NEC에 저희가 수혜를 기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 MS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4, 5년 전 모두고요. 최근에는 보시면 일본 관련돼서 직납한 회사들도 많지만 후지츠나 NEC랑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KMW일 거고요. 과거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 업체들하고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투자 관련돼서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시죠. 하지만 저는 국내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재작년도에 실제로 보면 통신사들이 통신 장비 회사들이 엄청난 실적 향상을 거뒀고 주가도 재작년에 많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국내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국내 모멘텀이 사실은 작년에 많이 죽었었고 현재까지도 안 좋죠. 하지만 저희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살아난다고 보는데 아마 6월 정도부터는 대략적인 숫자들이 도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정부 규제도 있지만 5G 가입자의 일단 증가폭이 예상보다 거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5G 올해 월 순증이 110에서 120만 정도가 평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반기 100만, 하반기 130, 40만 정도를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반기 숫자 정도는 제가 예측한 것과 거의 퍼펙트하게 일치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전체 저희가 국내 쪽에 5G 기지국 투자율이 대략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LT 대비해서 5G 기지국 수가 10% 정도 남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적다. 그래서 결국은 트래픽을 5G가 국내 쪽에서 20%를 감당하고 있는데 10% 정도는 너무 적지 않냐는 걸 한번 저희가 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도 영향을 주겠죠. 투자를 많이 해야 3G하고 LTE의 주파수가 내려간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캐펙스가 감소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지만 5G만 본다면 작년도에 30% 정도 감소를 했었던 게 맞고요. 올해는 이게 다시 2019년 정도로 정상화된다. 그래서 대략 50% 정도의 저희가 증가를 예상을 하는데 주로 하반기 정도에 집중될 거로 판단해서 올해 장비회사들의 수혜는 하반기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 예상보다 국내 쪽에서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LTE 5G 보급률을 저희가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LTE 쪽에서 5G로 통신사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숫자를 늘리면서 트래픽을 담당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봄 정도가 지나서 여름 정도가 넘어간다면 코로나 여파는 많이 줄어들 거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2월 이후에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콘택트에 걸맞는 투자 자체가 국내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지만 인도 관련된 릴라이언스 지오 관련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당장 출현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약간 보수적인 톤으로 말씀을 올린 바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릴라이언스 지오와 관련된
얘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출될 가능성을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밴더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낙폭이 심한 삼성 밴더들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선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노키아, 에릭슨, 후지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은 탑픽일만 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밴더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 노키아, 에릭슨, 후지츠 관련된 밴더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납 자체를 계속 또 말씀 올린 바 있는데 오픈랜 방식이라고 하는 실제로 통신사들의 다이렉트 거래는 올해 내년도에 계속 큰 화두가 될 거란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탑픽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후지츠하고 삼성, 그 다음에 노키아, 에릭슨까지도 담당하고 그 매출처로 갖고 있는 KMW를 1차적인 탑픽으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삼성 관련된 민감도가 낮은 이노아리스나 다산 네트워크스조차도 충분히 탑픽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노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몰셀 관련된 모멘텀을 이번 달부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또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최근에 M&A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료에서도 언급시켰지만 탑픽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밴더 관련된 낙폭과대주를 저희가 다음 봐야 될 종목 정도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